네, 오늘도 시장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또 투자자들에게 좋은 조언과 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이나 조언 이러신 거잖아요. 일단 장기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스윙 투자도 그렇고 네네. 실적 중심으로 조금 관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이버 작가님의 그런 철학보다는 지금 그렇게 이런 스윙이나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상황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해볼 만한 때입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네. 일단은 명절 지나고 비중을 확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작스럽게 터진 이 전쟁이라는 이슈, 그러니까 전쟁 네. 직전까지는 분위기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실적 기대감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말에 기대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건들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슈인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전쟁 때문에 좀 완화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다. 새롭게 고민하는 이제 또 악재가 드러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중동의 위기나 또 전반적인 매크로 얘기도 잠깐 해야겠고요. SK 하이닉스의 대형 호재, HBM 332 공급할 거란 얘기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섹터 얘기로 깊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은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장 영향은 추후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지난주 내내 국제유가가 살짝 횡보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일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눈치 보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달러와 금 그리고는 국제유가가 금요일 날 동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좀 더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균형을 찾고 있는 시속 게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장 세력이 개입을 했을 때 특히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 개입을 하면은 이란에 대한 좀 규제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 방향성을 좀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란이 핵심 변수이죠. 근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미국도 견제하면서 미국이 이제 또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항공모함을 2대나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거는 반대한다. 또 오늘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이 확전은 상당히 미국도 경계하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 흐름들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긴장감이 높아지고요. 그런 영향으로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을 보면 금리는 조금 꺾여서 다행인데 여전히 레벨은 높고요. 유가가 이제 다시 치솟고 있고 환율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고환율입니다. 워낙 약세인데 소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삼중고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조금 언제쯤 누그러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고금리와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고금리를 지금 유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고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이제 고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우리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고금리와 고유가가 지속 가능한 양립할 수 있는 시나리오냐? 그건 어렵다. 그러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의해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채권 금리는 또 못 오르는 쪽이고 두 개는 약간 좀 상충되는 관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5%를 찍고 난 이후부터는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금리를 신규로 입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5%라고 하는 수익을 그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0년물은 5% 안 갔잖아요. 2년물은 5% 갔고. 네, 2년물 5%를 넘었고 30년물 5%를 딱 찍었습니다. 30년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 후반대 5%대 수준에 이게 이자를 준다라는 부분에서 입찰이 지금은 너무 공급이 많다라는 이슈로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뭔가 경기에 부담이 가중되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빨리 온다.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유가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는 뭐 한 1, 2년 정도 수준만 우리가 좀 고려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원래 연초에는 전망치가 올해 연말이면 그래도 1,200원대를 보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좀 더 연기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고유가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데 뭐 1, 2년 정도면 진화될 것 같다 그러시니까 투자의 지평이 짧아갖고 1, 2년이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 금리도 어쨌든 인하 시점도 미국이 이제 내년에 상반기 이후로 늦어진 상황이고요.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LG전자, LG엔솔 초반에 대형주들의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데요. 이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초반 상황만 그렇고 좀 결이 다른 걸까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지표를 놓고 보시면은 올해 한 7월, 8월부터 확실히 바닥을 잡고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대치 기준에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이 실적이 보조금 때문에 실적이 좀 더 보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냐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플러스를 냈냐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명백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3조 원대 규모의 적자라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도대체 언제 좀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내년 2분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야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부분도 약간의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실적이 좋냐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 실적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은행주도 금요일날 실적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밀렸다 그러면은 네. 이게 투심이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요. 금융주도 그러네요. 그렇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증시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크로 변수가 해결된다라는 가정하에 해결됐을 때 우리나라 3분기 혹은 우리나라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미 실적이 발표난 기업들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빅테크들 실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차피 돈은 잘 벌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AI로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만들어냈고 그 부분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특히 방점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좀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지금 뚜껑을 연 상황들은 괜찮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견기업이나 밑단의 중소기업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거기 이제 의구심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버텨주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금융주 계속 이어지고 이번 주인 또 테슬라, 엔비디아, 빅테크들도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도 네. 맞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반도체로 저희가 좀 잡아봤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도체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반입을 뭐 아주 최첨단 백으로 이제 허용을 해준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HBM 계속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전망하고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3에서도 엔비디아에 독점적인 공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는데 주말 사이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3E도 내년 2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내년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부터 이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HBM3E도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고 이미 일정 부분은 양산이 되어서 엔비디아 역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세대 B100이라고 부르는 다음 세대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HBM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월말에 예견되어 있는 그 본인들의 IR에서도 딱히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면은 과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IR에서 다른 뭐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IR에서도 기대할 게 본인들은 얘기 잘 안 하죠. 질문하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질문에 대한 답은 하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다 보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내에 HBM 관련 소식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를 좀 투자자들이 잣대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연말까지도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도까지도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큰 폭으로 좀 수익률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여전히 지금은 HBM 쪽에서는 앞서고 있는 구도라고 말씀하셨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 어쨌든 또 여러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전략하고요. 어떤 섹터를 그 가운데서 좀 제한적으로 좋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HBM이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선을 예를 들더라도 조선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소형 우량주라고 볼 수 있던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오히려 상승 전주가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대장주들은 이만큼 올라서 한 30%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소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분을 다 반납한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 약간은 중소형 우량주 단에서 기회를 찾는 게 지금은 좀 더 연말이나 내년을 준비하는 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중동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주가 밀리니까 중소형주 접근 전략 반도체 좋게 보셨고요. 또 이제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제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을 많이 구사하시는데 저점 매수해 볼 만한 유망 종목 오늘도 두 기업 가져오셨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요? 첫 번째 종목은 뭐니 해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꾸준히 11만 원, 12만 원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이제 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역시도 내년도까지도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독점적인 혹은 조금 가장 앞서 나가는 리딩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꾸준히 우리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을 추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는 계속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핑퐁 게임을 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초에도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셔서 그때 비하면 7, 8% 정도 올라 있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이 횡보장세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상단 12만 지금 3,800원인데요. 이 정도에서 이거를 그러면 뚫고 가면 어느 정도 가격을 설정하면 됩니까? 일단 지금 국내 기준에서는 가격 설정을 상단을 어디까지 볼 거냐 해서 일단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17만 원에서 한 21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성장률과 HBM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서 그 숫자에 따라서 목표 주가 설정을 조금씩 달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17만 원에서 21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대형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증권사의 목표가는 물론 뭐 애널리스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민해서 밸류를 주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걸 고지고대로 이제 받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종목은요? S-오일 우선주입니다. S-오일인데 우선주. 네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고금리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유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고유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고금리에서 주가가 방어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고배당이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 고배당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거기다가 고유가에도 대응될 수 있는 기업을 찾다 보면은 S올 외에는 딱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S올 중에서도 특히 배당을 중심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하실 거면은 핵심적인 거는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에 의해 가지고 등락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원유를 생산하는 시추하는 그 유정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름을 사와서 2차, 3차 가공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에너지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뭐 미국에 있는 엑손모빌과 주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전망치를 비교하면서 투자하시면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시황 해설과 전략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